하쌤입니다. 동영상 제목을 보자마자 잔소리를 심하게 할 거란 느낌이 팍 들죠. 그렇습니다. 지문을 언제 다 읽고 해석하고 그렇게 해서 답을 찾을 거니 지문을 읽으려고 덤비지 말고 틀에 맞춰서 보라는 겁니다. 5월 8일입니다. 어떤 학생이 어떤 책에 있는 문제를 이항대립으로 답찾기를 시도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봅니다. 자, 문제를 확대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왜 틀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놓쳤냐면 발문에서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보지도 않고 그냥 이항대립이 전도의 복음인 양 들이댄 겁니다. 이항대립은 전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항대립을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 정해지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항대립을 알고서는 어떤 문제든지 전부 다 이항대립으로 풀려고 이렇게 시도하면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발문에서 무엇을 묻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 합니다. 자, 문맥상 바로 뒤에 올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결국은 문단 배열이죠. 이 글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와야 할까? 이걸 묻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파악하고 나서 문제풀이를 시도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발문, 지문, 선택지 있는 법부터 익히라고 잔소리하는 겁니다. 발문 있는 법, 어쨌든 머리 꼬리 위주로 읽고 지문은 더더욱 그러하죠. 머리 꼬리 위주로 읽어라. 선택지마저도 머리 꼬리 위주로 읽어라. 중간에 읽을 필요 없다. 그리고 무엇을 짚어야 하나. 발문에서 무엇을 묻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특별한 조건은 무엇인지 이와 같은 것을 짚고 나서 문제풀이를 시도해야 되죠. 그런데 학생들이 자꾸만 무작정 문제풀이만 시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문, 핵심 정보 파악법 이것도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읽다 관점이 아니라 보다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 그러면 바로 느낌이 온다 이겁니다. 그 느낌대로 답을 정하면 되죠. 근데 이제 직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즐겨 사용하는 틀을 익혀야 합니다. 그 틀 가지고 보자는 겁니다. 나의 주관적 눈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글을 작성할 때 즐겨 사용하는 틀 4가지 가지고 보자는 겁니다. 2부 구성, 4부 구성, 포스트잇 꼬리물기 이와 같은 틀을 가지고 보자는 거죠. 특히 4부 구성과 포스트잇 그 관계성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맞다, 그렇다, 그러나 내 의견, 왜냐면 때문이다. 그러므로 따라서 why, what, how, if why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단어, what에 해당되는 단어, how, if에 해당되는 단어를 다 암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능에 대한 이해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조 표시가 있다 그러면 자, 글쓴이가 글의 머리에 강조 표시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전체 내용을 이것 중심으로 전개할 테니까 전체 제대로 잘 짚어라.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밑에 이렇게 강조 표시했으면 글쓴이는 내가 표시한 이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제대로 짚어라. 그 뜻입니다. 자, 이 같은 기능을 익히고 글을 보면 이 어렵고 복잡한 내용 읽고 해석하지 않아도 강조 표시의 기능만 생각하면 답을 정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거 다 언제 읽고 해석하겠습니까? 자, 이 문제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한편이란 단어가 마지막 문단에 머리에 써 있죠. 그러면 이처럼 글의 중간이 아니라 마지막 문단 머리에 들어가 있으면
전체 중심에서 살짝 비켜간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문단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중심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용법에 대해서 좀 알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올린 글 다시 보겠습니다. 자, 문맥상 바로 뒤에 올 내용. 그렇다면 여기에 무엇인가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 한편이란 표현이 들어가 있지만 이것은 앞에서 말한 마지막 문단 머리 글이 아니기 때문에 읽어야 합니다. 왜? 이 밑에는 내용이 추가로 보강된다는 얘기죠. 자, 빈곤 산업이라고 하는 것에 강조 표시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미 답은 잡힌 거죠. 자, 마지막 문단 머리 비대칭적 정의관계 그리고 빈곤산업 연결하고 비대칭적 정의관계 연결하면 답은 4번이죠. 이것을 먼저 익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정말 문제가 안 풀릴 때 너무 복잡할 때 풀기 싫을 때 문제를 보자마자 입에서 욕이 나올 때 그때 이항대립 가지고 문제를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라도 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문제에 이항대립을 들이대면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항대립은 전도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이항대립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문제 포스트앱으로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주황색 박스 친 내용이 전체 Y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이렇다 하면서 엄청난 잔소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빈곤 산업을 던지고 있습니다. 컨셉이죠. 자, Y에 이어서 what이 나왔으면 how가 따라야 되겠죠. 자, 실태, 사례, 실태 이게 바로 for example이죠. 그러면 빈곤 산업만 찾아가도 답은 되죠. 자, 어쨌든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에서 비롯된 개념이 있죠. 이 개념을 제대로 익혀주면 문제 풀이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개념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나서 산업 현장을 보는 게 바른 순서이자 접근법이겠죠. 이렇게 하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부도 경제활동 원칙에 따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최소 비용, 최대 효과를 꾀하고 싶다면 개념을 먼저 익히고 그 후에 산업 현장을 보길 권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